충청북도가 안전이 미흡한 청풍교를 개발하면서 보수공사와 정원 조성을 동시에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반나절 만에 계획을 바꿨습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이 무너지면서 인근 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로 통제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제천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이 속도를 내면서 첫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30년 주민 수건 사업이 추진되면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안전진단에서 내구성 D등급을 받은 옛 청풍교를 개발하면서 다리 위에 정원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빠른 공사를 위해 다리 보수 작업과 정원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했다가 안전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이를 반나절 만에 포기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풍대교 개통 이후 철거를 기다리던 옛 청풍교가 개발 논란에 휩싸인 건 김영환 지사가 관광자원 활용 계획을 밝히면서부터입니다. 용도 폐기 12년 만에 철거를 위한 설계 용역비가 확보됐는데 철거 대상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자는 정반대의 구상을 도지사가 내놓은 겁니다. 적어도 1,000만 이상의 국내 관광객들이 모이는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추진할 것이고. 폐다리를 관광지로 쓸 수 있을지 8천만 원을 들여 안전진단을 했는데 결과는 종합 D등급 미흡이었습니다. 하중을 견디는 힘 등 구조적 안전성에서는 A를 받았지만 균열과 변형 등 내구성을 평가하는 상태평가에서 D를 받은 겁니다. 개발뿐만 아니라 존치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 충청북도는 12일 만에 강행을 발표했습니다. 5달이면 보수 보강을 끝내고 C등급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며 보행교로서의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리 보수를 위해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19억 6천만 원. 여기에 다리 위 관광정원을 조성하는 예산 20억 원도 예산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실시 설계비하고 그리고 구조 검토 용역이라고 해서 그 가용 하중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시공비, 그래서 식물 식재나 그 포토존이나 걷기길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서 20억 원을. 보수가 끝나봐야 안전성 확보 등 실제 활용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는데 미리 정원 예산까지 한꺼번에 올린 충청북도. 다리 보수와 정원 조성을 동시에 진행해 올해 안에 정원을 완공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전문가 의견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 후에 아마 브릿지 가든도 일부는 병행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안전 담보도 없이 김영환 지사 치적 쌓기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는 비판이 나왔고 충청북도는 4시간 만에 동시에 병행 추진하겠다던 계획을 보수 보강 이후 조성할 것이라고 급히 수정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이번 계획은 다음 달 예정된 충북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개발에 반대해온 의원들뿐만 아니라 파크골프장을 비롯해 최근 잇따르는 김 지사의 속도전에 의구심을 갖는 의원들도 적지 않아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청북도가 도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참여자치시민연대는 비상식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하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전 계획과 부지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은 선우가 바뀐 졸속 행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지방선거 1년을 앞둔 시점에서 김영환 지사가 비상식적인 계획을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인 옥천군 동이면에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한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대청호 골프장 반대 범유역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위가 골프장 예정지에 대한 체육시설 용도 변경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여름이면 녹조가 나타나는 등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 수질은 안전하지 않다며 골프장은 농약과 제초제로 자연환경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서울 세종고속도로 공사장 붕괴는 충북 경계와 불과 2km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이에 충북도 긴급 대응에 나섰는데요. 현장과 인접한 진천구는 천안 방면 도로를 전면 통제했고 또 충북소방은 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근 도로 통행이 상당 기간 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달리는 차량 뒤편으로 교각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진 교각 아래에는 콘크리트 상판이 켜켜이 쌓여 있고 구조대가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각 상판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10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충북소방은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지면서 특수구조대와 항공대 등 1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구조 활동에 나섰습니다. 진천구는 사고 현장으로 향하는 천안 방면 34번 국도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사고가 난 고속도로에서 13km 정도 떨어진 진천의 한 삼거리입니다. 사고 현장으로 차가 지나지 않도록 차량 통제와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적지 물어보고선 선별적으로 하고 있으세요. 그 지나가시는 차량들은 우회시키고 다시 돌아오는 차량들이 많아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인근 도로는 상당 기간 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판이 떨어진 도로가 사고 조사를 위해 수일간 보존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교량 안전 진단까지 마쳐야 통행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119 소방대원들이 호스를 들고 건물 안으로 진입합니다. 상가주택 4층에서 불이 나면서 집안에 있던 일가족 6명이 대피했는데 70대 할아버지가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이들은 괜찮다고 전해 들었고요. 나오시다가 이제 연기를 좀 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치료 받는 걸로 그렇게. 충북 전역에 일주일 내내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제천의 한 창고에서도 불이 나는 등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네, 한편 사고 현장 인근 마을에서는 큰 굉음과 흔들림에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이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몇 초 전 바로 그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 블랙박스에도 이 아찔한 사고 순간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량이 고속도로 교량공사 현장 아래를 지나고 반대편 차로에도 녹색 농어촌 버스 한 대가 지나갑니다. 불과 5초 뒤 높이 50m가 넘는 교각 위에 거대한 상판이 엿가락처럼 휘어지더니 V자 모양으로 끊어지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금만 늦게 지나쳤다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덮칠 수 있는 아찔한 순간. 희뿌연 연기와 굉음에 차량을 멈춰 세우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갑자기 지나왔는데 차 돌리고 뒤돌아보니까 막 대포 쏘는 것처럼 소리가 막 나가지고 찾으니까 이미 다리 다 무너져 있더라고요. 마치 지진이 난 듯 엄청난 진동에 크게 놀라 차 문을 닫지도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했습니다. 전봇대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차 문을 열고 닫지도 못하고 그냥 뛰어나왔어요. 보니까 뒤에가 이미 다 무너져 있고. 사고 현장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인근 마을. 집 마당에 있던 개와 고양이도 커다란 굉음에 놀라 몸을 돌려 반대편으로 쏜살같이 뛰어갑니다. 주민들도 집이 무너질 것 같은 강한 흔들림에 온몸이 떨렸다고 사고 순간을 회상합니다. 쾅 하는데 그냥 집이 막 흐너지는 줄 알았어.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다리가 없는 거야. 아유, 그래 놀래갖고 앉았다가 바깥에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옹기종기 서서 아이고 저 밑에 사람이 깔렸네. 갑작스러운 대형 붕괴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조용하던 작은 마을 주민들도 안타까움과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건설노조가 건설 현장에 미등록 외국인 불법 고용을 제한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했습니다. 전국 건설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어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불법 고용이 늘었지만 이번 정부 들어 처벌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적발 현장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 조치를 법인 단위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건설 현장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0년 성희롱 사건으로 문을 닫은 충북 청주경실련이 재창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전 임원들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창립 발기인 대회가 원칙 없이 폐쇄적으로 진행됐다며 성희롱 사건 당시 주요 직책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비슷한 논란이 일자 경실련 관계자는 성희롱 사건 가해자들은 발기인에 포함되지 않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충북 북부와 강원 남부를 관통하는 제천 삼척 고속도로가 본격적으로 건설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고속도로가 없던 이 지역에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온 수건 사업이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는 건데요. 제천 영월 구간의 기본 설계가 마무리되면서 첫 주민 설명회도 열렸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개통된 평택 제천 고속도로. 현재까지는 중앙고속도로와 만나는 제천 분기점이 종점입니다. 남한을 동서로 관통하는 동서 육축 고속도로는 평택에서 제천까지 먼저 개통했고 제천에서 삼척까지 10년이 넘도록 미개통 구간입니다. 이제 제천 삼척 고속도로 건설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제천에서 영월까지 약 30km 구간의 기본 설계를 끝내고 첫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동제천과 어상천, 단양 구인사 등 4개의 나들목이 생기고 산악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교량 19개와 터널 9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군부대 인근을 지나가 군사시설 일부의 이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 1조 1천억 규모였던 공사비는 타당성 재조사를 거치며 지형 조건과 설계를 보완하며 1조 7천억까지 늘었습니다. 2024년 12월 기본 설계 단계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였고 근본 주민 설명회에 나온 주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올해 하반기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실시 설계가 마무리되면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승인 절차를 거쳐 착공하게 됩니다. 이르면 내년 초, 늦어도 내년 안에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천에서 영월 구간이 구체화되는 것과 달리 영월에서 삼척 구간은 이제 첫 발을 뗐습니다. 지난 1997년 동서육축 고속도로 추진 이후 28년 동안 진전 없던 구간이 지난달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고속교통의 오지로 있던 강원 남부권과 인접한 충북 북부 지역은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셈입니다. 그동안의 교통 문제 때문에 이 지역 간에 이제 물류라든가 관광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쇠퇴돼 있었죠.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그 문화생활권 그것이 다시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남은 과제는 정치권과 지역 주민의 의지에 따라 개통 시기를 얼마나 앞당기느냐입니다. 착공이 늦어지거나 착공 공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바짝 챙기겠습니다. 지금부터 10년 내로 완공되도록. 수십 년 동안 지체된 만큼 고속교통망으로 기대되는 제천 삼척 고속도로.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 활성화로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에 새로운 활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연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헌 필요성과 함께 행정수도론을 띄우고 있는 건데요.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려면 여야의 합의가 우선 필요합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만난 시정 간담회. 화두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었습니다. 행정수도 개헌 문제 그리고 국회의사당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우리 세종시의 새로운 진로가 열리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통령 탄핵 정국에 맞물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행정수도를 완성할 적기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대통령 집무실은 세종에서 반드시 시작하자는 것을 여야 모든 후보들에게 합의를 좀 받아내는. 국회 세종 이전은 이미 결정된 만큼 대통령실만 옮겨오면 과거 헌법재판소가 정의한 수도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선 연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앞서 행정수도론이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이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던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길이기도 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충청 출신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도 최근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퍼즐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실현할 개헌입니다. 실질적인 수도 그 이상, 수도로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정리하는 의미가 큽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비롯한 충청권 의원들이 수도권에 남아있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으로 옮기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심리적,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을 위해 마음건강 119 원스톱 서비스를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과 임상 심리 전문가의 심층 심리평가, 또 병원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일과 시간에는 마음건강증진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일과 시간 이후에는 충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상담 채널 등으로 연계됩니다. 청주시가 무심천에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장 겸 썰매장 조성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청주시 모충동 청남교 일원으로 청주시는 올해 말까지 41억 원을 들여 8,000제곱미터 규모로 겨울에는 썰매장으로도 쓸 수 있는 물놀이장을 조성합니다. 또 주변에 수경시설을 설치하고 시민 휴식 공간과 주차 공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역 명물인 제천 빨간오뎅을 주제로 한 축제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제천역 광장 일원에서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포장마차 거리에 25개 음식점이 참여해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고 빨리 먹기 대회를 비롯한 부대 행사도 펼쳐집니다. 제천 빨간오뎅은 고추장 양념을 바른 어묵을 나무젓가락에 꽂아 판매하는 것으로 제천 중앙시장 인근 포장마차에서 1980년대부터 판매하다 지역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증평군이 지난해 준공한 도안 2 테크노밸리의 분양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증평군은 도안면 광덕리 일원에 13만 2,9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도안 2 테크노밸리에 12개 기업을 유치해 500여 개의 일자리와 1,024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증평군은 도안 2 테크노밸리의 분양 성공을 바탕으로 증평 제3 일반산업단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북대가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대는 지역산업과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한편 창업 공간을 건립해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